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어느 날 순찰을 하던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 자동차는 도로 옆으로 떨어져 끔찍하게 부서져 있었고 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두 남녀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이 사고가 난 자동차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자동차 옆에서 이리저리 맴돌고 있는 것이었다. 경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숭이가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자 원숭이가 경찰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었다. 경찰은 원숭이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원숭이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원숭아, 너 내 말 알아들을 수 있니? 그러자 원숭이는 경찰관을 보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경찰은 원숭이에게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사고 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냐? 그러자 원숭이는 뭔가를 마시는 신용을 하였다. 술을 마셨다는 거냐? 원숭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했지? 원숭이는 야릇한 자세를 취하며 거시기를 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거시기를 했단 말이지? 원숭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거시기를 했다고? 그렇다면 원숭아,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원숭이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운전을 하는 신용을 했다. 일주일 후면 모태솔로 40년 차가 되는 길동이는 울적한 마음에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개나 소나 다 짝이 있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느님, 부처님 너무합니다. 길동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술을 마셨다. 그런데 옆자리에 웬 예쁜 아가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길동이는 속으로 저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 아가씨가 길동이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까부터 신경이 쓰여 보고 있었는데 합석해도 될까요? 네, 안 될 거 뭐 있나요? 길동이는 그 여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호감이 생겼다. 그리고 여자도 길동이가 싫지 않은 눈치였다. 길동이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길동이는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여기가 여자 혼자 사는 집이란 말인가?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길동이는 본능에 이끌려 그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난 길동이에게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웬 무섭게 생긴 남자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길동이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여자에게 물었다. 근데 저기 순자씨, 저 사진 속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자는 망설이며 주저주저하였다. 순자씨, 저 이거 혹시 당신 남편인가요? 어제 유부녀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머, 아니에요. 길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남동생이나 오빠인가요? 어머,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남자친구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길동이는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사진 속에 남자가 들어왔다. 이봐,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길동이는 이제 저 남자에게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무서운 남자에게 말했다. 아들아, 인사하렴 새아빠란다. 야, 신난다. 나도 아빠 생겼다. 그렇게 길동이는 소원대로 부인과 자식을 가지게 되었다. 길동이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용돈을 모아서 펫샵에 갔다. 하지만 동물들의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 그런데 가장 구석에 아주 저렴한 앵무새 한 마리가 보였다. 앵무새는 길동이를 보고 인사를 하였다. 어서 오세요. 길동이는 말하는 앵무새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바로 구입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집으로 들어온 앵무새가 말했다. 집이 바뀌었네. 길동이는 말하는 앵무새를
빨리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다. 그때 방에 있던 누나가 나왔다. 이게 뭐야? 웬 앵무새야? 그러자 앵무새가 누나를 보고 말했다. 뭐야? 아가씨가 바뀌었네. 아주 좋아. 길동이는 약간 당황했지만 누나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마트에 갔던 엄마가 들어왔다. 길동아, 앵무새 샀니? 너 잘 키울 수 있어? 그러자 앵무새가 엄마를 보고 말했다. 어라? 마담도 바뀌었네. 길동이는 앵무새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그러자 앵무새가 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응? 그래도 단골 손님은 그대로네. 아니, 이 앵무새는 아버지는 당황하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뭐야? 이 앵무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길동이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앵무새를 환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경로당에 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길동아, 그 앵무새는 또 뭐냐? 그러자 앵무새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VIP 손님도 그대로네.